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내일요. 내일 이제 정인으로 출석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에 홍장원 이장하기에 저는 가장 문제가 있다 봅니다. 홍장원, 그 다음에 저 오염된 진술 중에 곽종건 특수전 사령관 곽종건, 그 다음에 조지호 경찰청장, 이분은 이제 암투병 중이다 보니까 좀 그런데 이런 분들이 진술이 상당히 오염됐다. 저는 계속 방송을 했는데 홍장원이 이장하기에 국정원 1차장 하면서요. 대통령한테 전화 받은 게 계속 말이 바뀌잖아. 처음에는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서 한동훈이나 다 잡아야라고 한 것처럼 이렇게 다 이야기하고 인터뷰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다음 지금 뭐라 해요? 지금 대통령이 그냥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싹 다 잡아요. 이라고 있거든. 싹 다 잡아요. 대통령이 구체적인 명단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장하기에 왜 중요하냐면 처음에 한동훈이 척에 이장한데 한동훈 척에 대통령이 당신을 체포하라더라. 이런 정보를 흘려가지고 한동훈이가 이제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결정적인 계기, 원인을 제공한 게 홍장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자가 이재명한테 전화해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국정원장 조태용 국정원장한테 이재명한테 빨리 전화해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재명 쪽으로 붙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아주 간사한 놈이죠. 말은 계속 바뀌고 진술이. 그러면서 한동훈하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이간질시켜서 물론 한동훈이가 바보지만 이렇게 초기에 탄핵에 아주 1등 공신이고 지금도 국정원이 체포 조직도 없는데 국정원에다가 뭘 체포하라고 합니까 정치인들. 그러면 또 경찰에 또 왜 또 이야기를 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근데 하여튼 이 홍장원이가 엄청나게 문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박지원, 홍장원, 한동훈 이런 커넥션도 조사해봐야 된다. 이렇게 몇 번 방송을 했는데 오늘 이 중요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홍장원에 대해서 우리 여명은 이제 우리 동대문에 옛날에 국회의원 출마 예비후보 기억나시죠? 서울시 의원단 아주 장래가 상당히 촉망되는 젊은 미래 정치인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뵌 적도 있고 제가 상당히 젊은 청년 정치인 중에 참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본 적도 있고 지금 이제 강성규 의원 보좌관으로 있을 거예요. 강성규 의원은 이제 시민사회 수석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아주 충신이 있잖아요. 충청도의 국회의원이죠. 강성규. 자, 여명 보좌관이 뭐라고 글을 올리느냐. 엄청난 걸 올렸습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근데 아무 근거 없이 보좌관이 글을 올리겠습니까? 이렇게 올렸어요. 여명. 홍장원 1차장은 내일 헌재 출석하기에 앞서 대북 공작금 횡령 및 아파트 투기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순서입니다. 엄청나잖아. 그러면서 그 다음 문장 2024년 8월 21일 제가 찾아봤죠. 제가 MBN에 일주일에 4-5번 나갔잖아요. 2024년에 8월 21일 MBN의 최초 보도로 국정원의 간부가 공작금 횡령을 해서 부동산에 투기한 의혹이 있다. 이름 안 밝히고 이런 게 MBN 보도도 있습니다. 제가 다 확인해 봤어요. MBN 단독 보도입니다. MBN의 최초 보도 이후 국정원은 사실이 아니다. 친구한테 쏘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기사를 국정원은 그 당시에 그냥 MBN 기사가 팩트 아니다. 그 사람이 친구한테 쏘갔다. 이것도 이상하잖아. 국정원의 간부가 친구한테 쏘갔다? 횡령이 아니다. 친구한테 쏘갔다?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 기사를 뭉갰는데 근데 기사를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아직도 기사 있어. 저 받아본 기사가 있어. MBN. 아니 국정원의 간부가 왜 친구한테 쏘냐고. 그럼 국정원
돈 가지고 친구한테 쏘면 되나? 그것도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차장님, 여명이 쓴 거예요. 홍 차장님, 그러면 쏘겠다 치고 수십억 개에 달하는 공작금 구멍은 원상복구 해놓으셨나요? 친구한테 쏘겠다 하더라도 이게 공작금을 이렇게 쏘갔으면 그 돈은 이게 원상복구 횡령과 똑같잖아. 쏘가더라도 이게 돈 가지고 공작금을 딴 데 썼으면 원상복구 해놓으셨나요? 제보에 따르면 국정원 내부에서 횡령 공작금이 100억 원에 달한다고 보고 있으며 김정은의 배달한 형이자 김정은에게 살해당한 김정남의 탈북 자금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 이거지. 100억이 출처가 김정남의 돈이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 금액이 공작금이 100억이다. 그러나 여명이 쓴 거예요. 그러나 내부 감찰 프로세스는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찰 대상해야 할 홍 차장이 감찰실장을 새로 임명한 것으로 압니다. 사건에 대한 조사가 아닌 누가 사실을 유포했는지 색출이 목적이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감찰 대상인데 홍 차장이, 홍장호가 오히려 지가 감찰실장을 바꿔서 이게 누가 유출했나 이 정보를 이걸 이렇게 감찰하려고 했냐? 그게 목적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명 보좌관이. 분단 국가에서 대북 공작금 횡령이라니 가장 날카롭게 벼려져야 할 칼이 우리 내부를 향하고 있었던 것과 다름없습니다. 본인 스스로 정언을 번복해 대고 있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본인 스스로 말을 몇 번 바꿨잖아. 번복이 되고 있지만 지금 홍 차장은 온라인상의 개딸들에게 이런 분이 국정원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칭송받고 지금 개딸들은 홍장호가 의인이다. 이 사람이 국정원장 해야 된다. 이렇게 개딸들은 난리다 이 말이야. 칭송받고 있다. 개딸들이. 그렇지만 차장님 이래서 나왔어요. 당신은 8년 전에 고영태 롤일 뿐입니다. 고영태하고 똑같다 이거야. 고영태가 이게 제보해주고 최서원 씨 제보자가 해도 결국은 이게 구속됐지만 자기는 이게 의인인 것처럼 공익신고자 역할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기가 100억 공작금을 횡령해온 의혹이 있는데 그건 안 밝히고 오히려 이렇게 이재명한테 주고 한동훈한테 갖다 주고 온갖 이게 정보를 주가 내를 이렇게 공익신고자를 해달라 처벌될 것 같으니까 고영태 롤이단 말이에요. 의인이다. 개딸들이 의인이다 하니까 빨아주니까 여기저기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떠들다가 결말은 깜빵 갔다 이거죠. 고영태가. 지금 이게 홍장훈도 그 역할도 이 말입니다. 과연 이게 누가 이제까지 홍장훈이는 이게 누가 비호하고 이제까지 유지시켰는지 그 세력 배후를 밝혀야 된다. 결론적으로 홍장훈 차장 정인 출석에 앞서 공작금 횡령에 대한 실체 진실과 구멍난 자금은 원상복구했는지 밝히는 게 먼저입니다. 이런 이게 위법 행위를 한 인물이 위헌 여부를 심리하는 헌법재판의 정인으로 나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명 보좌관이 홍장훈을 직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여러 유튜브 제가 찾아봤더니 최수용 공작권 있잖아요. 그 유튜브 많이 하잖아. 그 아시아투데이도 하고 옛날에 이봉규 TV에 넣었잖아요. 그분 이야기도 이게 상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장훈 이자에 대해서 이게 평판이 내가 이게 너 가족 부인 이야기 누구 족하고 유명한 너기 사생활 뭐게 이런 문제 다 제보에 들어와 있어. 대통령실. 근데 내가 이건 안 밝히는데 이게 문제가 온갖 이게 제보가요. 진짜 이게 문제가 많은 자입니다. 온갖 이게 제보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홍장훈에 대해서 이런 자가 공익신고자 행세를 하려고 한다. 똑같잖아. 곽종건 특수전 사령관도 박범계 만나가 나 공익신고자로 내 좀 살려줘. 내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대통령 부를게. 요원들을 끌어내랬는데 무슨 의원을 끌어내. 말도 안 되는 곽종건 사령관처럼 홍장훈이 너에게 체포 이야기 전혀 없었고 국정원이 무슨 체포 조직이나 있냐고. 말도 안 되는 걸 이재명하고 줄서가 박지원, 서훈, 그 다음에 이쪽에 한동훈까지. 한동훈이하고 너 누가 쓰긴데 이 제보 다 있어.
이모 국정원장이라고 다 나왔는데 이름 안 밝히는데 너하고 한동훈하고 연결시킨 사람이 전 국정원장이라고 이게 다 이게 제보가 이게 오잖아. 믿을 만한 데서 받은 자료들이 많이 오잖아요. 이거는 이게 철저하게 조사해야 됩니다. 최수용 공작관을 포함해서 이게 여러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이 정언이 있다고. 정언이 결국 이게 이번에 자기만 사법처리 빠져나가려고 온갖 이게 자료들을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이간질을. 그러면서 이게 한동훈이하고 이재명 쪽에 붙어가지고 자기는 이게 공익신고자 행세하려고. 그러면서 이게 자기 비리 다 덮어버리고. 그럼 이게 의인이나 개딸이 하면 내 국정원장 해볼게. 이재명한테 전화해라가 그래서 조태용 국정원장이 잘렸잖아. 홍장훈이 지금 잘렸잖아. 그리고 이게 전 직원한테 조태용 원장이 전 직원한테 홍장훈이 거짓말쟁이라고 이게 다 뿌렸잖아요. 뿌렸잖아. 수많은 사람들이 홍장훈의 본질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이게 공작금 어떻게 된지 분명히 밝혀봐라. 네 조사부터 해야지. 공작금 얼마를 어떻게 횡령 내지 유용 어떻게 했는지, 친구한테 사기당했으면 왜 사기를 당했는지, 원상복구를 했는지 분명히 밝히란 말이야. 그러기에 체포전은 왜 말이 맨날 바뀌냐. 대통령이 니한테 이게 정치인들 왜 체포시키냐. 너 체포할 사람이나 있냐. 니한테 어떻게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10몇 명 어떻게 다 체포시키냐고. 국정원에 체포 인력이 있냐. 그리고 그 조태용 원장 보고 안 받았다는데 너도 이게 지금 와서는 뭐 싹 쓸어버려 이러면서 이게 대공수하고 이렇게 말이 바뀌었잖아. 대통령이 니한테 직접 이름 대면서 누굴 체포하려고 한 적 있냐고.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야, 이자가게 직원들 간에 뭐 가정부라 부부부터 이게 뭐 한두 개가 아니네. 예산 횡령. 그리고 이자가 이게 잠깐 국정원장 대리할 동안에 한 달에 쓴 판공비가 몇 억이다 이런 것부터 온갖 제보가 다 들어오잖아요. 진짜 이게 문제 많은 이런 자가 이게, 그리고 이게 이자가 경력을 봐도 이게 군대 생활 좀 하다가 대여가 외국에 많이 있어가 국정원에 전문성도 없어가 국정원 차장이나 원장 감이 아니다 말이야. 감이 아닌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국정원에 문제 있어서 차장이 됐는데 이 국정원 조직이 심각해요 지금. 그때부터 계속 갈등이 많았잖아요. 막 기획실장도 바뀌고 대통령이 갈등이 많았잖아요. 국정원. 이렇게 되겠습니까? 홍장훈이 또 나가서 거짓말, 너 어차피 위증하면 너 큰일 난다. 어차피 위증하면 다 고발하겠지만 그 일단 출석하기 전에 너 문제부터 클리어하게 해명하고 이게 떠나라. 이걸 촉구하고 우리 이거 여명 보좌관이 용기 있게 글을 쓴 걸 제가 읽어드린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하여튼 이자가 대통령 관련해서 체포조 거짓말한 거 분명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측에 붙은 것도 분명하고, 그 다음에 한동훈이한테 가짜뉴스 흘려주가 또 이게 한동훈이가 삐져가지고 그거 속아서 속은지 뭐 공모인지 모르겠는데 한동훈하고 대통령을 등에 칼을 꽂은 것도 분명하다. 이자는 이게 정인도 이전에 철저하게 먼저 수사를 받아서 사법 처리의 1대1 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